안녕하십니까.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글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이제 존경하는 피터 드러커의 그 저수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한국 정치의 재인식이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.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, 이것은 대륙의 이 전체주의적인 성향과 해양의 자유보수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격돌하는 그러한 그 특이한 이 지정학에 우리가 살고 있다.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드러커의 그 이노베이터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9장하고 10장이 9장은 이제 이 전체주의의 그 씨앗이 어떤 식으로 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전체주의에 빠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이 서술을 하는 장이고, 10장은 반대로 영국, 미국 전통의 이 자유보수주의 이 성향이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고 이것이 개화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서술을 하는 그런 장인데, 그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림은 3년 전에 제가 우리 친구 부부, 세 부부와 같이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같이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, 오스트리아의 그 비엔나에 피터 드러커가 어렸을 때 살았었던 생가가 있습니다. 그것을 주소를 미리 알아가지고 가서 방문을 했었던 그 사진이고, 이 집의 그 2층 창문이 2개 있는, 나란히 있는 맨 이 방에 드러커가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14살이 되면서 이 방을 이제 쓰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자서전에 이제 나오고 있죠. 그 자서전 내용 앞부분에 이제 재밌는 것이, 그 당시에 사회주의 열풍이 이제 불면서 학생들이 사회주의 시위 어떤 행진, 거리 행진 이런 걸 했는데, 드러커가 이제 어린 마음에 우쭐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앞에 붉은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겠다고 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이제 가끔 그 길에 물 웅덩이도 있고, 그런 속에서 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이 대중의 압력, 군중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꼼짝도 못하고 그 속에서 휩쓸려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면서,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그 나이 든 학생한테 이 깃발을 넘겨주고 한 3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드러커가 그 이후에 인생을 보면은 자유, 개인,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자유,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사회, 이거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, 너무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, 이런 거를 아주 그 현실감 있게 그렇게 서술을 했던 그런 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노베이터의 조건의 그 9장, 우선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흔히 계몽사상 하면 아주 좋게 여기죠. 또 프랑스 혁명, 이것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출발점이 아닌가, 이런 생각들을 흔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드러커의 그 사상에 따르면은 오히려 이 프랑스 혁명,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됐었던 대륙적인 이성주의적인 그 계몽주의, 이것은 자유라고 하는 이것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,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망가뜨리고 폭발을 시켜버렸던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었다.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것은 결코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반대 측면에 서 있다. 기본적으로 이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드로커의 그 9장과 10장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 표가 이 두 갈래의 계몽주의 전통이다.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. 프랑스 계몽주의는 이제 유럽 대륙의 이성주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간 그 자유보수주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. 이것이 둘 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출발점은 같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양극단. 하나는 전체주의. 전체주의라고 하니까 이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작은 뭐 나사 또는 나무의 잎새처럼
뭐 수많은 그 잎새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이제 다시 새싹이 나면 되는 것이죠. 이게 전체주의입니다. 그러나 이 스코틀랜드 전통의 계몽주의, 영국, 미국에서 싹튼 그 자유의 국가, 이 공화국이라 하는 것은 이 국가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시장의 그 자생적인 질서, 이것이 만개해야만 개인의 자유, 개인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은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거를 철저히 지키고, 정치에서 물론 이 약간 진보적인 그런 정권도 있을 수가 있고, 좀 더 보수적인 정권도 있을 수가 있는데,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이 정치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속에서 양대 정당이 있어요.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. 그러나 이 두 양대 정당은 자유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기본 틀 속에서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, 이 대륙적인 이쪽은 자유는 관심이 없습니다. 이 전체주의인데 그 속에도 또 이제 그 명칭으로 보면은 보수 정당도 있을 수 있고 뭐 진보라는 정당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인데 이 양대 정당 간의 팽팽한 대결 속에서 잠시 소강 상태일 때 이 국민들이 소극적인 자유를 조금 누리게 된다. 이런 특징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요. 피터 드러커의 이노베이터 조건 9장을 보면은 이성주의적 자유주의자의 운명이다. 그런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말들이 어렵죠. 이성주의. 이게 이제 합리론,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, 뭘 사리 판단하고 논리, 이런 그 생각하는 사고 능력, 이것이 절대적이다. 이걸로 못할 게 과연 뭐가 있겠느냐. 이렇게 이제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. 종교 이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이성주의적 이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이 이 절대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데 뭐그 종교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. 루소의 일반 의지 이거는 거의 신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거를 인간이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미 전체주의적인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싹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드러커의 그 관찰입니다. 우리는 자유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걸로 하지만 이와 같이 각 시대마다 약간 극단주의적인 그 자유주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 개화를 하면은 이것이 전체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. 이런 관찰이죠.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주의의 어떤 그 선동으로 빠뜨렸던 사람들이 루소, 로버스피에로, 마르크스, 스탈린, 뭐 히틀러 이런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. 뭐 우리 동양 같으면은 중국의 모택동 이런 식의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전체주의 사조 이거의 그 뿌리는 바로 이성주의의 바탕을 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. 마르크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마르크스 당시에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공리주의라고 칭했습니다.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. 뭐 괜찮은 말이죠.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속에 개인은 없죠. 개인의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뭐 무슨 필요가 있냐. 최대 다수의 싸잡아서 최대 행복 이걸로 되는 거 아니냐. 이러한 그 자유주의 사고예요. 뭐 그럴듯하지만 이것이 바로 드러커가 봤을 때는 전체주의의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.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. 이 사람들이 각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정권을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권을 잡으면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무능하더라. 거의 실패한다는 것이죠.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현실 정치에 이걸 논리만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. 마치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딸각발이 무슨 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 정치에다가 이렇게 옮겨다 놓으면은 나라가 다 잘 될 거 아닙니까? 이 말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
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이런 그 상태가 한동안 지속이 되면서 정권을 곧 잃게 되는데 이러한 그 정치적인 마비 상태를 극복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전체주의 선동가죠.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. 마르크스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그 주장 이거를 이제 비트는 거예요. 그중에 한 가지 보면 이제 이 합리적인 경제인, 경제적인 성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. 뭐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이런 저술도 있듯이 기본 바탕이 돼 있는 어떤 그 질서를 지키고 시장의 이런 그 룰을 정의의 그 규칙이죠. 이런 걸 지키는 그 전제 하에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특기를 살려서 이기심을 발휘했을 때 그럼 사회 전체가 잘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앞에 전제는 쏙 빼놓고 그저 이기심을 발휘하고 경제적인 성과만 내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사람들이 좀 왜곡을 많이 했죠. 이것을 경제적인 결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경제적 결정론. 이거를 이제 이 마르크스는 경제라고 하는 하부 구조, 경제의 어떤 체제, 내가 노동자냐 아니면은 자본가냐 이런 것이 그 경제 체제죠. 이 하부 구조가 결정적이다. 그렇게 이제 이것을 선언을 하죠. 그러면서 그 위에는 상부 구조라고 하는 이론이라든지 뭐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은 뭐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다음에 이제 각 개인의 그 자유를 통한 경제 사회를 실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일거의 계급 상황에 의해서 이걸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계급 투쟁적인 그러한 그 유물론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사고 능력이라든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사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무시가 되는 거예요. 무시가 되고 내가 어디에서 소속이 돼 있느냐. 나는 노동자 편이다. 노동자에 소속이 돼 있다. 나는 자본가 편이다. 노동자 편이니까 나는 이 어떤 이 노예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거를 부숴야 된다. 이와 같은 그 혁명에 의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라고 이걸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. 이게 이제 마치 어떤 역사의 발전 단계,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비전. 이 비전이 이제 마르크스가 제시한 지상 천국을 향한 그 비전으로 이게 제시가 되면서 이것이 말이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비합리적이지만 그러한 그 비합리성이 오히려 무슨 사람들의 정신의 조종자,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그 철학자의 모습을 한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와 같은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. 그런 그 이 혁명적인 독재자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그 이론 체제인데 그러한 그 독재자, 혁명적인 독재자의 예를 들자면은 뭐 레닌, 히틀러, 스탈린, 모택동, 김일성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물론 이러한 그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피바다를 만드는 것인데 이런 그것을 위해서는 숭고한 지상 천국을 만드는데 불가피하게 뭐 일부 수천 명, 사실은 수천만이 죽었지만 그 여정에 반대하는 개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것이 유럽 대륙에서 일었었던 그 전체주의 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구조가 루소, 나치즘, 히틀러, 뭐 소련의 이제 스탈린, 모택동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. 이것이 프랑스 계몽주의의 그 전통에서 이제 뿌리를 내린 그러한 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의 공화국으로 시작이 됐죠. 이것은 한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열심히 자조 자립하면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갖게 한 박정희 대통령. 이 사조는 미국
여기에 자유보수주의 전통을 갖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근대 국가를 만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죠. 그래서 대체로 한국의 이 자유보수 세력은 그 영국, 그 다음에 이제 미국, 이 전통을 계승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한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유체제, 자유공화국의 이 체제를 발명을 하고 이것을 발전시켰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10장, 내일을 위한 보수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장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이노베이터의 조건 10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. 이런 그 정치가 안정이 됐을 때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정치를 하는 그 스타일은 어떻냐, 그 방법론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래지향적입니다. 과거를 억지로 이미 지나간 그 과거, 뭐 왕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. 이거에 의해서 이제 한번 우리 한국 현실을 좀 보자면은 지나치게 한국 정서 속에는 지나간 그 조선 시대를 흠모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많이 있죠.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예가 이 집회 속의 그 인물, 이거는 전부 조선조의 주자, 성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라를 망가지게 하는데 일조를 했었던 그 민중전, 명성황후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걸 또 뭐 오페라도 만들고 하면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이러한 그 미래지향적인 근대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쪽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자유보수주의자의 그 두 번째 툴은 뭐냐면은 문제 해결 지향적입니다. 미래를 어떤 청사진을 이거다 하면서 내놓으면서 그럴듯하게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거를 내놓는 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걸 믿지를 않습니다. 모든 이상적인 제도나 이런 것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다. 뭐 예를 들면은 현재 이번 정권에서 만들어서 이제 급진적인 그러한 그 제도로서 내놓으려고 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또는 만들었던 공수처, 뭐 또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, 뭐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국민주권도 아닌 각 지방자치가 어떤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따로 이중으로 주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,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기도, 이것은 이념을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급조하려고 하는 그 한국 정치의 어떤 풍토를 엿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이 급진적인 제도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여태까지 이 흘러왔었던 전통을 송두리째 이 흔드는 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. 자유보수주의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죠. 그 다음에 자유보수주의자의 그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실증주의입니다. 실증주의적인 지향. 인간은 불완전하다.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,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늘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은 결코 미래를 알 수가 없다.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발전돼서 현실을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. 그렇다면은 뭐 이상 사회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믿지를 않는 것이죠. 현실과 정치를 갖다가 자신의 사회적 행동이라든지 정치 행동의 그 기반으로 삼는 것입니다. 여기서 한 발짝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아, 검증된 그런 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거에 이상론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 정권에서 만들었던 뭐 예컨대 최저임금제, 그 다음에 뭐 52시간 시간제라든지 하는 이런 제도만 하더라도 이것이 또는 뭐 부동산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그럴듯한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획기적인 그런 청사진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내놓는 그런 제도가 얼마나 그 부작용을 일으키고 뭐 자영업자를 망가지게 했다라든지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바람에 이제 이 청년들이 영끌 영혼을 끌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빨리 집을 장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조를 만들었던 그 예만 보더라도 하나하나 실증된 그런 그 툴을 가지고
점진적인 자세로 이렇게 이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은 특이하게도 이 스펙트럼이 좌우 극단적인 대륙의 전체주의 사조 그리고 해양의 자유주의 사조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다. 이런 나라는 제 생각에 세상에 잘 없을 것 같아요. 스펙트럼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자유를 존중하면 그 속에서 이제 이 정권 양대 정당이 나눠져 가지고 그 한계 내에서 서로 반대하고 이렇게 정권을 서로 잡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한국은 이게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전체주의하고 자유라고 하는 건 완전히 반대죠. 반대측이죠. 이것이 격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불행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게 절대로 일버무려 가지고 하나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이 양대 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뭐 흔히 중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중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런 그 토대 속에서는 그냥 난 모른 척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중도지 사실은 자유냐 아니면 전체주의냐 이 양대 이 극단 속에서 놀고 있는 한국 정치를 보면 좀 정말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미국의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트럼피즘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하는 이것이 그동안 약화돼 가고 있던 그 이 주권 국가 이 어떤 정신적인 가치, 자유보수주의의 그 가치를 갖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복원하고 어 이 갈고 닦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반성에서 나왔는 그 움직임인데 이것이 그동안 그 훼손된 국가 주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상당히 강화하는 그 방향으로 이 싸움의 향방이 점차 이 자유보수주의 이것이 이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낙관적인 그런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미중 이 갈등 이것이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나온 것인데 그동안 뭐 이 소련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이것이 자유의 맛을 보면은 나아질 것이다 하는 속에서 미중 미롤이 한 30년간 흘렀지 않습니까?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일단 전체주의 그 정권 이거는 이 절대로 자율적으로 넘어오지 않는다.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30년간의 어떤 미몽에서 이 벗어나서 이제 그런 그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이 자유의 공화국을 다시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. 뭐 단기적으로는 이 우선 안보를 지켜야 되겠죠. 오늘날 그 전자권이라든지 종전선언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 안보를 허물려고 하는 그 세력 이거를 일단 막는 것이 1차 급선무가 되겠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말씀드렸던 개인의 자유, 시장, 진실 존중, 뭐 그리고 신앙 존중 이러한 그 정신적인 가치, 자유의 가치죠. 이거를 다시 공고히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